안녕하세요. 저는 제5회 KU 겨울 20학교에서 3D 그래픽 디자인 및 3D 프린팅 부분을 맡은 강사 진건수입니다. 저는 이틀 동안 구글 스케치업 프로그램 그리고 메이크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3D 입체 어떤 컴포넌트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고 그것을 실제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프린트하여 실제 제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초보자에 맞게 좀 쉽게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프린팅까지 해보는 것으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이메일이 저의 이메일이고요. 언제든 뭐 질문이든 뭐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케치업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스케치업을 검색을 하면 스케치업 홈페이지가 메뉴에 뜹니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을 다운로드하는 버튼이 보이고요. 구글 스케치업은 지금 현재 가장 높은 버전이 2015 프로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사용할 버전은 보시다시피 구글 스케치업 8 버전이고요. 8 프로 버전이고 근데 8 프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그동안 계속 써왔던 버전이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잘 알려드릴 수 있다고 판단해서 8 버전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2015 버전과 비교해서 그다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뭐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거나 좀 더 전문가용에 걸맞는 기능이나 뭐 도구들이 추가가 되긴 했는데 제 생각에 간단하게 초보자 분들께서 그리시기에는 오히려 8 버전이 더 단순하고 뭔가 복잡한 과정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먼저 처음 기초를 다지시기에는 8 버전으로 처음 시작을 하셨다가 추후에 이제 뭐 좀 더 전문가적인 영역 혹은 전문가에 걸맞는 기능들을 원하신다면 프로 버전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운로드는 이제 2015 버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혹시 8 버전의 그 평가판 간단하게 라이센스 없이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8 버전을 원하시면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메일로 그 설치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제가 2015 버전이나 8 버전이나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들 같기 때문에 2015 버전을 설치를 하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8 버전에 맞는 기능들을 사용하셔도 뭐 똑같이 작동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는 간단한 뭐 이메일이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 적어주고 다운로드 버튼이 빨갛게 되면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적어볼까요?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평가판은 30일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이후로도 좀 더 사용을 원하시면 이제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서 설치하셔서 뭐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설치하시면 뭐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설치는 제가 8버전으로 미리 해 놨고요. 이제 구글 스케치업을 실행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을 처음 실행하면 이와 같은 시작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템플릿입니다. 템플릿은 이제 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피트 및 인치, 그러니까 단위입니다. 이 앞으로 그려질 그림들의 세부 단위를 피트 및 인치로 할 것인지 혹은 미터 단위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보시면 배경의 색깔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꼭 제가 공학을 선택해서 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이 공학이라는 단위를 템플릿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배경이 하얀색이라 이제 혹시 저희가 필요한 2D, 3D 이미지를 2D 이미지로 저희가 다운로드를 받을 때 배경이 하얗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또 그림을 사용하기가 되게 용이한 점이 있어서 저는 공학의 미터 단위를 이용합니다. 뭐 다른 템플릿도 원하신다면 이렇게 평면뷰로 된 것도 있고요. 자신의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학 미터를 이용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첫 구글 스케치업을 실행한 첫 화면입니다. 이렇게 축들이 보이고요. 간단하게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그다지 큰 역할을 하는 그림은 아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제 3차원으로 이루어진 공간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게 직사각형이 실제 직사각형이 맞는지 좀 헷갈리실 텐데 이제 궤도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보시면 실제로는 직사각형이 그려진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선택을 이용해서 이 여자분은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우고요. 궤도는 단축키가 8버전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O 버튼입니다. 영어 알파벳 O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궤도를 돌려가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있습니다. 이동은 잡고 위아래 상하좌우 편하신 대로 움직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대 축소가 있습니다. 확대 축소는 클릭하시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이동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H입니다. H 키를 누르시면 이동이 가능하시고 확대 축소는 마우스의 휠을 이렇게 굴리시면 확대 축소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궤도 O 키를 이용해서 궤도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사각형을 그려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도 역시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들이 만나면 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축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총 세 가지의 축이 보이시죠? 빨간색 X축, 초록색 Y축, 파란색이 Z축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라인을 그리실 때 파란색 축에 맞게 이렇게 그리시면 이렇게 위쪽으로 벌어진 면도
Z축에 맞는 이러한 면도 물론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이용하시면 이제 그 면의 변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면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기본적으로 삭제, 그러니까 지우는 키는 딜리트 키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 면에서 한 변을 보시다시피 제거를 하면 면을 구성하려면 이제 선으로 모두 이어져 있어야 하는데 그 선이 하나 지워졌기 때문에 면이 없어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만약에 이런 면에서 면만 지워버리시면 테두리만 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말 단순하고 직관적인 툴로 그려져 있다는 거 알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물론 원은 중심을 먼저 잡으시고 당기셔서 반경을 선택하는 것으로 그림이 가능합니다. 원은 기본적으로 정원이 그려지고요. 뭐 타원은 원하신다면 그릴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기 끌기라는 키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구글 스케치업의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면을 이용해서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그리는 기능입니다. 보시다시피 원기둥과 직육면체를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그냥 면을 잡고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인데 이렇게 밀기 끌기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높이를 조정할 때 내가 그 이쪽 면과 같은 높이의 면을 같은 높이의 기둥을 만들고 싶다 그러시면 끌기로 여기를 선택하시고 끌기로 이 면을 선택하시고 내리시되 여기 이면에 맞춰라 이렇게 혹은 원기둥 높이에 맞춰라 이렇게 면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기만 해도 자동으로 높이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옆 기둥과 맞추겠다 하시면 맞추시고 그러면 이렇게 같은 높이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면들도 물론 이렇게 하시면 모두 같은 높이의 면들이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이런 비슷한 기능은 이런 기능은 앞으로도 계속 구글 스케치업 내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을 이제 이 직육면체 앞까지 한번 이동을 시켜 볼 텐데요. 이동은 이동 키가 있습니다. 이동 툴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선택 키로 한 번 누르시면 면이 선택되고요. 두 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2차원적으로 면과 선이 선택이 됩니다. 세 번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 이 원기둥 전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합쳐져 있는 그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직육면체와 큰 직육면체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세 번 클릭을 했을 때
모두 선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되돌리기는 컨트롤 Z키를 하시면 아까 했던 행동을 되돌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동을 해볼게요. 3번을 클릭해서 이제 이동을 할 때 이동점을 이제 어느 곳을 기준으로 이동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원 기둥의 가장 끝 지점이 가장 아래 지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이 요 선과 만나는 지점까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이동을 누르시고 끝점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이제 축을 찾습니다. 저희는 초록색 축으로 이동을 할 거죠. 그러면 초록색 축으로 맞춰졌을 때 Shift 키를 누릅니다. Shift 키를 누르면 잠궈 놓고 초록색 축으로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빨간색 축이다 이러면 빨간색 축에서 Shift를 하시면 빨간색 축으로만 고정이 돼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이렇게 저희는 초록색 축에 고정을 하고 내리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야 이게 딱 맞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아까 밀기 끌기에서 높이를 맞췄던 것처럼 이 선에 그 큰 직육면체 꼭지점에 그냥 클릭이 아니라 갖다 대시기만 하면 딱 그 점까지 원기둥이 이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하시면 이동이 완료됩니다. 궤도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끝점이 직육면체 앞까지 정확하게 이동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어떤 한 오브젝트를 그려보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원점이란 곳을 클릭 가능합니다. 먼저 직사각형 툴을 이용해서 원점에서부터 원하시는 크기의 오브젝트를 그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치수라는 곳이 있죠. 그리는 치수가 나옵니다. 이것을 저희가 원하는 치수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숫자를 키보드에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치수를 2, 4를 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실제 보시는 대로 2m, 4m에 맞는 직사각형이 실제로 그려집니다. 끌기 역시 이제 높이죠. 높이를 뭐 2m로 해보죠.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직육면체가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기능인데요. 오프셋이라는 기능을 사용 가능합니다. 오프셋은 이제 원래의 면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의 새로운 선의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프셋 키를 누르시고 면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에 이렇게 선을 하나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원하는 대로 0.5 정도로 해볼까요? 그래서 엔터 하시면 실제 선이 나가서 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면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와 같이 면으로 작성이 됐죠. 여기서 제가 그리고자 하는 건 약간 집 모양, 간단한 집 모양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틈틈이 들어가는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셋으로 바깥쪽으로 큰 걸 그린 건 이제 지붕을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2번을 선택하시면 면,
3번을 선택하시면 전체, 한 번을 선택하시면 그 면만 이렇게 선택이 되죠. 지붕을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와서 그린 후에 다시 갖다 놓는 식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번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이동을 누르시면 이제 이 면을 이동을 시키는데 이상하죠? 이건 이제 지금 내가 이동시키고자 하는 면이 아래쪽에 직육면체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 친구만 이동을 시키면 붙어 있는 아래쪽 직육면체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컨트롤 키를 한번 누릅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지금 내가 선택한 면을 하나 복사를 해서 이동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복사가 돼서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깥쪽 면만 있으면 되겠죠. 선택을 할 때 두 개를 선택하고 싶으면 컨트롤 키 혹은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단순히 추가만 됩니다. 얘를 제하고 싶은데 컨트롤 키만 누르시면 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제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네 선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이동키 누르시고 끝점을 잡아서, 대신 그냥 이동하시면 안되죠.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하나를 더 복사를 해야 합니다.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은 선만 선택했기 때문에 면만 이동시키는 게 가능하군요. 그래서 지붕만 따로 떼왔습니다. 간단하게 지붕을 그려볼게요. 선을 하나 그리는데 이렇게 이 커서를 이렇게 갖고 가시다 보면 중간점이라는 지점에 딱 한번 멈춥니다. 중간점은 이 끝과 이 끝에 중간 지점을 잡아주는데요. 이렇게 초록색 축에 맞게 끝까지 가져와서 클릭 한번 하시면 이와 같이 간단하게 중간점이 이 면을 딱 절반으로 나누는 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전에 지붕에 약간 높이를 주고요. 중간점으로 잡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오브젝트에서 이 선만 선택하고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다른 지점들이 따라 딸려오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쉽게 이동만 시킴으로써 파란색 축으로 이제 시프트로 고정을 하시고, 파란 쪽에서 시프트로 고정을 하시고 어느 정도 높이를 주시면 이렇게 약간 지붕 같죠? 지붕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죄송합니다. 좀 더 이쁜 지붕을 원하신다면 간단하게 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해주시면 선이 비죠. 비는 선들을 간단하게만 그려주시면 바로 안쪽으로 들어간 지붕이 작성이 가능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이 아래쪽과 위쪽을 붙이시고 싶으시면 뭐 붙이는 게 가능합니다만, 만약에 따로 좀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룹화가 가능합니다. 3번 클릭을 하시면 지붕만 선택이 되시고, 3번 클릭하면 아래쪽만 선택이 되겠죠. 지붕만 선택을 하시고 그룹을 만듭니다. 역시 여기도 그룹으로 만들면 이 오브젝트는 이제 추후에 지붕이 될 자리로 이동을 하면 선택을 해도 위쪽 지붕과 아래쪽 지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장점을 갖게 되냐면, 편집을 해볼게요. 아까는 붙어 있으면 따라왔었죠, 이동을 시킬 때. 근데 이렇게 그룹화가 돼 있으면 이동을 시켜도 위쪽 면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따로 그룹화가 돼 있기 때문에 아래쪽 오브젝트와 위쪽 지붕면이 서로 붙어 있지 않으므로 서로 각각 편집을 하는데 서로 상호작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어떤 컴포넌트를 그리신다 하실 때는 작은 단위로 이렇게 그룹화를 하나씩 해주시면 편집하시는데 좀 편리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지붕은 그룹화를 한 상태로 두고 아래쪽은 그룹 편집이 아니라 전개를 하시면 아까 처음 그룹하기 전 상태 선택을 하면 이제 뭐 면이나 선이 선택되는 상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전개를 하셔서 좀 더 그려볼게요. 간단하게 문, 창문, 그리고 턱 정도를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편하신 대로 얼마든지, 소위 갖고 논다는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데요. 좀 이 프로그램을 좀 갖고 놀아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거고요. 뭐 쉽게 번잡이를 작게 하는, 간단하게 집이 그려지죠. 그 내부가 보고 싶다. 먼저 지붕을 숨겨볼게요. 숨기기 기능이 있습니다. 숨겨버리시면 지붕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 면도 면만 선택을 하고 숨기기를 하시면 지워집니다. 보시면 바깥쪽에서는 창문인 것처럼 그렸는데 그냥 단순히 직사각형이 안쪽으로 들어간 것일 뿐이죠. 문도 거의 뭐 면 같은 거의 뭐 1차원적인 문인데요. 벽을 만들고 싶으시다 그러시면 제가 내부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2m, 4m였죠. 그래서 높이도 2m. 지금 뭐 똑같이 그리는데
내부 인테리어를 벽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셋을 해서 벽의 두께를 한번 정해보죠. 뭐 0.1 정도로 해볼까요? 0.1 정도로 그립니다. 그리고 밀기 끌기로 안쪽 면만 잡으시고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리실 때 이게 조절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2m를 해버리시면 위쪽에서 아래쪽까지 높이가 2m인데 나는 2m를 줄이겠다, 2m를 밑으로 끌겠다 이러시면 보시다시피 바닥이 없어진 면을 바닥이 없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2m보다는 조금 작게 1.9를 해봅시다. 1.9를 하시면 바닥이 존재를 하죠. 두께 0.1에 바닥면까지 생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벽이 그려진 거죠. 죄송합니다. 아까 그렸던 창문과 문을 이 벽에도 똑같이 한번 갖다 놔볼게요. 더블 클릭으로 선택하시고 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또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렸던 문과 창문이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동 M키 무빙을 하셔서 컨트롤 키를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복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빨간 축으로 그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놓을까 이렇게 제가 굳이 선택을 안 해줘도 알아서 이쪽 면에 딱 맞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문이 뚫리겠죠. 근데 여기서 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서 밀기 끌기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밀게 되시면 보시는 면은 그대로 살아있고 새로운 면이 밀기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컨트롤 키를 안 하시면 그대로 이쪽 면이 끌려갑니다. 그렇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밀기나 끌게 하시면 이쪽 면은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새로운 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벽까지는 안 끌었으면 좋겠다 해서 가장자리에 맞게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문이 생성이 됐죠. 면이 지워졌으니 면을 하나 그려주시면 이렇게. 그리고 지금 면 색깔이 다르죠. 면 색깔이 다른 것은 면 반전. 그러니까 이 구글 스케치업은 속과 겉과 안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렇게 공간을 그리실 때 겉과 안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색을 입히실 때 바깥쪽 면들은 모두 겉면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속과는 동일한, 그러니까 겉과 모든 겉면들이 동일한 색깔을 갖게 되고요. 혹시나 안쪽 면이 존재를 하게 되면 색깔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겉면으로 이렇게 이어주시는 거는 모두 겉면이 나오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보시면 겉은 이렇게 좀 흰색 면 밝게 표현이 되고요. 이게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렸는데 이쪽은 앞면이고요. 안쪽 면이고 이쪽은 겉면입니다. 색깔이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제 이쪽은 면이고 이쪽은
이제 이미 공간이 있는 3D이기 때문에 면을 반전을 하시면 이쪽 면과 같은 색을 얻게 되죠. 근데 우리는 겉면만으로 모두 겉면 색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숨겨놨던 지붕을 찾아올게요. 편집해 보시면 숨기기 취소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선택된 개체 하나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모두도 할 수 있는데요. 모두 하게 되면 지붕이 돌아왔죠. 지붕을 이렇게 하면 제 지붕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하나 더 만듭니다. 만드는데 어디로 이동할 거냐? 빨간색 축에 맞게 시프트를 고정하시고 원하는 면에 정확하게 중앙으로 옮기고 싶으시다.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이동 키를 누르시고 이 지붕의 중앙이죠. 지붕의 중앙은 이 처마 끝이 되겠죠. 처마 맨 지붕 위가 되겠죠. 컨트롤 키를 하셔서 시프트를 누르시고 중앙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에 놓을까 하는데 이 아래쪽 면을 더듬으시면 중앙이 딱 잡히죠. 끝에 딱 놓으시면 클릭을 하시면 지붕이 정확하게 중앙으로 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숨기시고 간단하게 내부 인테리어도 가능하고요. 창문은 뚫어 버릴게요. 창문은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은 상태로 밀어버리시면 이렇게 구멍이 똥 생기죠. 창문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약간 간단하면서도 뭐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치수와 줄자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m, 4m의 직사각형 하나 그려줬는데요. 실제 2m, 4m가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에 줄자를 누르시면 단축키는 T고요. 도구에 줄자를 누르시면 끝점 한 곳 클릭, 그리고 다른 점으로 갖다 대면 4m 정확하게 측정이 됐군요. 그리고 이쪽도 2m, 대각선은 뭐 이런 식으로 줄자 키를 이용하시면 측정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줄자 키에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끝점과 끝점 말고 어떤 선분의 중심점 한 곳을 잡고 클릭을 한번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리에 줄자를 위치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어떠한 오브젝트를 그리시고 어떤 오브젝트를 그리시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진 곳에 새로운 오브젝트를 또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싶으시다 그러면 1m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눈금이 그려집니다. 이 눈금은 실제 그림은 아니고요. 실제 그림은 아니고 공간에 그냥 기준선만 하나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면과 1m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그 다음 면을 그립니다. 2,4를 입력을 하시면 1m가 떨어진 곳에 같은 직육면체가 하나 더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도구의 줄자라는 기능을 이용한 것이고요. 물론 이 줄자는 어느 축이든지 만드는 게 가능합니다.
빨간색 축에 맞게 뭐 1m 떨어진 곳에 만들 수도 있고요. 파란색 축에 맞춰서 1m 떨어진 곳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쪽 3분에서 X축 방향으로 1m 떨어진 곳에 하나 생겼고요. 그리고 Z축 방향으로 하나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축 방향에 또 원하시면 하나 있어야겠네요. 선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 콤마 4를 하시면 이렇게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려진 선분은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와 같이 치수를 도구의 줄자를 이용해서 좀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줄자를 되게 잘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떤 면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줄자를 위치를 시키고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직선을 그려서 원하는 만큼의 뭔가 오브젝트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사용하신 줄자는 그냥 먼 쪽에서 드래그해서 딜리트 해주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하나 클릭해서 좀 지우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 내부의 기능 중에 지우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기는 클릭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선택하게 되죠. 그러니까 드래그입니다. 드래그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친구는 지워집니다. 여기서도 드래그해서 거쳐가게 되면 거쳐간 친구들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잘 사용하신다면 이게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두 선만 지울 수도 있고요. 혹은 드래그로 그 선을 지나가게 되면 지워지는 기능입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줄자는 알아봤고요. 치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비슷한데 다르다고 해야 되나? 치수는 말 그대로 치수를 실제 눈으로 보여줍니다. 내가 어떠한 오브젝트를 그렸고 그 오브젝트의 크기가 얼마다. 그거를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가로 세로 2m, 4m의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물론 처음에 작성했을 때는 실제 사이즈로 나옵니다만 원하신다면 소수점도 바꿀 수 있고요. 실제는 4m입니다만 이건 5m요 라고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편의에 따라 바꾸시거나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한번 클릭하셔서 요소 정보를 클릭하시면 글꼴도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글씨체를 바꿀 수도 있고 글자의 크기, 뭐 굵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글자체도 뭐 여러 개가 있죠. 울릉도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와같이 크기도 커지고 굵게도 됐고 보통 이러한 기능들은 언제 사용을 하시냐면
이제 모든 오브젝트를 다 작성을 하시고 사이즈까지 기입을 하신 다음에 2D로 뽑아내시면 이게 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용하시기에 따라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시니, 자, 이런 기능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만약에 바꾼다면 굴림을 해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위치를 가운데도 할 수 있고, 시작 부분, 끝 부분, 그리고 뭐 끝점은 화살표가 없게도 할 수 있고, 슬래시, 점, 닫힌 화살표, 열린 화살표, 편하신 대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호라는 기능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기본적으로 뭐 편하게 그리시면 이렇게 이렇게 먼저 시작점, 끝점, 돌출 정도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돌출도 어떤 축으로 돌출을 시킬 건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초록면에서 빨간색으로 혹은 파란색 축으로 돌출을 시키겠다. 파란색 축으로 돌출을 시키면 이와같이 위쪽으로 벌어진 호가 만들어지겠죠. 이를 이용해서 좀 원하는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반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점을 클릭해서 길이를 선택을 합니다. 2m를 해볼게요. 그리고 돌출 정도를 1m로 하시면, 지금은 반원이 아니죠. 면이 아니니까 여기에 라인을 하나 추가를 하시면 이거지 정확한 반원. 지름은 2m로 했고 아까 돌출부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이를 이용하면 이제 똑같이 1m를 하시고요. 돌출부를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2m였죠. 2m를 하시고 돌출부를 1m를 하시면 그냥 똑같은 반원이고, 돌출부를 좀 더 길게 하시면 이제 좀 찌그러진 혹은 좀 모양이 이상한 부분이 만들어지죠. 작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돌출부를 1이 아닌 0.5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럭비공에 반 자른 것 같은 반원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 같은 경우는 2m, 3m 직사각형을 만들고 이 모서리 부분을 좀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를 할 때 주로 쓰곤 합니다. 줄자를 이용하셔서, 도구에 줄자를 이용하셔서 얼마만큼의 이제 라운드가 들어갈 것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해보려면 0.2 정도면 될 것 같네요. 0.2 정도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확대를 해서 이제 호를 그립니다. 호를 그리는데 양쪽 대각선 부분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릴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쪽
가장자리의 접합이라고 핑크색으로 딱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이 이 직사각형을 벗어나지 않는 접합한 상태의 라운딩 처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려줬죠? 그러면 이제 선택을 해서 지우기를 하면 되겠군요. 지워주시면 이렇게 라운딩 처리가 됩니다. 다른 면도 똑같이 원하신다면 대각선으로 잡아주시고 가장자리 접합 때 클릭하시고 지워주시면 이렇게 줄자도 필요 없으니 그러면 라운딩 처리가 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죠. 물론 밀기 끌기 하시면 올라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두 점을 잡아서 라운딩 처리 해주고 나면 여기까지는 직선입니다만 여기는 또 따로 곡선이 만들어지죠. 합쳐지지 않은 겁니다. 이 부분을 지워버리면 면이 날아가게 되죠. 그러니 잘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도구 중에 따라가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가기가 어떤 기능인지 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원을 간단하게 1m 정도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중심에서 시작한 파란 축으로 2m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2m가 어디였던지 궁금하시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시면 끝점이라고 딱 잡힙니다. 여기서 잡으시고 초록색 축으로 뭐 한 4m 정도, 그리고 호는 파란색 축으로 2m 하면 정확하게 반 호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라인을 끝점을 따서 초록색, 녹색 축에 이렇게 만나게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U자 모양의 선이 그려졌죠. 그리고 이제 도구에 따라가기를 합니다. 따라가기는 이제 시작은 면입니다. 경로를 따라가서 이 면을 복제를 해가면서 3차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보시면 따라가기 도구에서 따라가기를 선택을 하시고 면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그려두었던 선을 따라서 이렇게 클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드래그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클릭을 하시고 선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셔도, 그리고 끝점에 도착했을 때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보시면, 궤도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면 그 원이 아까 제가 그렸던 선을 따라서 면이 복제가 되다 보니 2차원들이 차츰차츰 쌓여서 3차원이 그려지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3번을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일단 되돌리기를 할게요. 원을 이용해서 제가 했는데 물론 면도 됩니다. 원을 지우고 면으로 제가 그려서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역시 도구를 이용해서 따라가기를 하시면 똑같이 약간 환풍기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려놓고 보니 말굽자석이 됐네요.
어린 시절에 많이 자연 시간에 많이 쓰던, 과학 시간에 많이 쓰던 말굽자석 모양을 이렇게 쉽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따라가기 기능은 앞으로 이제 좀 더 알려드릴 뭐 구를 그린다든지 하는데 이용될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따라가기의 심화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점에 이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쪽에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궤도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도록 축을 좀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원을 그려줄게요. 지금 파랑색 축에 맞게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려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선입니다. 아래쪽 선을 선택을 해 놓으시고 도구에 따라가기를 하시고, 아까 우리가 선택한 건 이 선이었죠. 지금은 이제 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면이 아까 선택해 놓은 선을 따라갈 것이다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한번 하시면, 그냥 클릭만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구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래쪽에 평면한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수직하게 또 원을 하나 그려주고요. 선택을 아래쪽 원의 테두리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도구에 따라가기를 하셔서 면을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면이 선을 따라가면서 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신다면 그냥 선택을 안 하시고 따라가기만 클릭하고 면을 한번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선을 따라 이렇게 그리다 보면 보시다시피 이제 그리다만 구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 아래쪽에 원을 선만 전체 선택이 아니라 선만 선택을 하시고 도구에 따라가기를 하셔서 면을 클릭을 하시면 이 면이 아래쪽에 동그라미를 따라서 복제가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조금 응용하시기에 따라 여러가지, 따라가기는 이제 응용하시기에 따라 여러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요. 방금은 구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호를 이용을 하면 파랑축에 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라인으로 연결해 주시면 좀 찌그러진 반달이 됐죠. 여기서 아래쪽에 선만 선택을 하시고 도구에 따라가기 면, 아래쪽 선 도구에 따라가기 면을 클릭하시면 아까 만들어 놨던 면이 럭비공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360도 회전하면서 그 면들이 합쳐지면서 3차원으로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물론 꼭 원이 아니더라도 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사각형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되겠죠.
사각형을 하나 그립니다. 꼭 중심축에 맞춰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 뭐 만약에 맞추겠다고 하시면 끝점을 이렇게 해서 이동을 원점에, 그러니까 파랑축에 맞춘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리고, 뭐 예상하시겠지만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사각형을 회전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기둥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좀 공간이 떨어졌다, 공간이 이렇게 떨어진 채로 회전을 한번 시킨다면 선, 도구, 따라가기, 면을 하시면 뭐 학교 화장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화장지 모양이, 감겨있는 화장지 모양이 됐죠. 원으로 해보겠습니다. 원으로 한다면 이렇게 예쁜 도넛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아래쪽에 그려진 원이, 그러니까 찌그러짐이 없는 정원이기 때문에 모두 매우 동그랗게 뭐 찌그러짐이 없는 원으로 그려지는데요. 이제 그러면 만약에 아래쪽 면이 좀 찌그러진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알려드리지 않은 기능인데요. 도구에 배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의 배율을 선택하시면 원하는 방향으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려놓은 애들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도구의 배율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크기를 마음대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는 선들이 많습니다. 단축키는 S고요. 대각선을 잡게 되면 전체적인 배율만 조정하는 겁니다. 크기만 바꾸는 거죠. 모양은 찌그러지지 않게. 대신에 다른 쪽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좀 찌그러집니다. 그리고 이 배율은 아래쪽에 보시다시피 숫자로 조정이 가능한데요. 만약에 녹색 축 배율로 0.5배율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방향만 0.5배율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딱 자기가 원하는 배율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2배로 바꾸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0.5배 했다가 그거를 다시 2배로 하면 1이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배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컨트롤 키가 있습니다. 균일 배율을 반대쪽에서 이렇게 크기를 줄인다면, 크기를 줄이면 중심을 벗어나게 되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배율을 줄이시면 중심은 유지한 채 크기만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좀 유용한 기능이긴 한데요. 좀 쓰시다가 보면 좀 자주 이용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든 점들 다 이렇게 이쪽 아래쪽 선만 잡게 되면 양쪽 끝은 고정이 되고 이쪽 면으로만 크기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래쪽 면을 도구의 배율을 이용해서 타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면 중앙을 고정한 채로 이렇게 배율이 바뀌죠. 2배로 바꿔봤습니다. 배율이 이렇게 예쁜 타원이 됐죠.
이렇게 타원을 만든 후에 원을 그립니다. 끝점에서 원하는 크기로 반경은 0.1 정도로 할까요? 반경 0.1에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던 대로 선만 선택하고 도구에 따라가기 면 하시면 반원에 맞는 도넛이 만들어지죠. 지워버리시면 도넛만 남아있습니다. 이와 같이 따라가기 기능을 잘 이용하시면 회전을 시키든 혹은 어떤 경로를 만들어 두고 따라가기를 해서 그 2차원적인 면을 3차원적으로 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똑똑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인트 톤 기능을 이용해서 색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칠할 대상을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간단하게 수영장 느낌 나는 간단한 풀장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동안 설명드린 대로 누가 봐도 수영장 같지 않은 수영장 만들고요. 색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인트 톤을 선택을 하시고요. 물이 있네요. 재질, 여러 재질들이 있습니다. 물에 들어가서 수영장이라는 클릭하고 그냥 이렇게 한번 클릭만 해주시면 약간 어설프긴 하지만 수영장에 물이 담겨 있는 듯한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금 내가 선택한 물은 편집이 가능한데요. 편집을 보시면 색깔도 원하는 대로 빨간물, 파란물 편집이 가능하고 밝기도 마음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불투명도가 100이면 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투명도를 낮추면 안쪽 그 수영장의 선들, 안쪽 선들이 보이죠. 이렇게 불투명도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물은 예쁘지 않으니까 좀 다른 물을 그리고 싶다 그러시면 제가 좀 미리 물 이미지를 하나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재질을 하나 만듭니다. 이름은 예쁜 물 그림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텍스처 이미지를 사용을 할게요. 다운받은 물이니까 다음 화면에 이렇게 좀 예쁜 물을 제가 다운을 받았습니다. 불투명도도 50 정도로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럼 예쁜 물 그림이 이제 지금 모델에서 사용하고 있는 색깔들 외에도 예쁜 물 그림이 하나 추가가 됐죠. 그러면 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좀 더 낫네요. 제 생각엔 조금만 불투명도를 올려주면 좀 더 예쁘겠네요. 네, 이렇게 그림을 불러와서 어떤 이제 새로운 재질을 추가함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린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KU20학교라 저는 고려대학교 학생이므로 고려대학교 마크가 새겨진 3차원 그림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재질 만들고요.
텍스처 이미지를 고려대학교 미리 다운받아 놓은 고려대학교로 해서, 이건 굳이 불투명도가 필요 없죠. 100으로 하고 확인을 하고 이 친구를 이용해서 색칠을 합니다. 그러면 예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했던 그림보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추고 싶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을 늘리던지 아니면 이 색칠된 그림을 늘리던지, 혹은 이 아이를 크기를 이거에 맞게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좀 번거롭죠. 네, 누가 봐도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놓은, 그러니까 어느 사이즈를 해도 상관없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그렸습니다. 그래서 단위가 약간 예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치수를 이용하면 이거 얼마짜리 그림인지 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합니다. 가로가 얼마죠? 2.047이군요. 가로가 2.047, 세로가 2.975. 2.975는 2.975를 선택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비율이 깨질 텐데요. 원한다면 뭐 2.975로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그럼 2.047, 2.975의 고려대학교 마크가 그려졌는데요.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안 나오죠. 일단 재질 이름을 고려대학교로 바꾸고요. 일단 채색을 합니다. 채색은 돼 있는데 맞지가 않죠. 그때는 이제 텍스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처를 위치를 누르시면 위치가 나오죠. 제가 원하는데 맞춰서 그림을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핀이 있죠. 움직일 수 있는 핀을 잡아서 내가 그려놓은 3차원 그림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을 하면 궤도를 한번 살펴보니 예쁘게 나왔네요. 이렇게 그림도 원한다면 그림도 삽입해서 이렇게 텍스처 질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텍스처 위치 크기도 조정할 수 있고요. 다른 더 막 작게 축소를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각도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또 역시 각도가 변하는군요. 그리고 회전도 가능. 좀 예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원래 있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습니다. 이게 삐뚤어졌네요. 텍스처를 위치를 정확하게 맞춰주면 이렇게 예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 이 구글 스케치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재질들이 있는데요. 금속도 있고 막 거물, 뭐 초목,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색깔도 마음껏 입힐 수 있고요. 선택을 이렇게 세 번을 클릭을 해서 모든 면을 선택을 하고 물로 씌우겠다. 그러면 예쁜 물로 씌워버리면 전체가 물 덩어리가 돼버립니다. 이건 좀 이상하네요. 혹은 다 고려대가 되어라 하면 이건 이제 예쁘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 텍스처 위치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다른 쪽 면은 또 회전도 해야 되고 방향도 안 맞고, 그러니 이런 2차원적인 그림은 2차원에만 표현을 하시는 게 예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회전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 그대로 회전시키는 기능인데요. 일단은 고려대학교 마크를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이죠. 3번 클릭을 이용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 회전을 합니다. 회전은 첫 점 클릭하고 그 다음 점, 첫 점 클릭이 축이 되고요. 그 다음 점이 축을 받쳐주는 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 축을 기본으로 해서 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원한다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이 고려대학교 마크를 이쪽 벽면에다가 회전을 시켜서 크기를 줄여서 회전을 시킨 다음 좀 예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구의 배율을 이용해서 크기를 좀 줄일게요. 크기를 어느 정도 줄입니다. 그리고 회전 도구를 한번 써볼게요. 회전을 해서 이제 이걸 앞으로 좀 세워야겠죠. 세우려면 축이 되는 지점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끝점 잡아주시고 이렇게 세우면 되겠죠. 이렇게 파랑축에 맞게 세워줍니다. 일어섰네요. 붙이기 전에 이 요소와 이 수영장 요소는 좀 별개의 그림이기 때문에 그룹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여기도 그룹을 하면 이제 이 친구를 저기 갖다 붙였을 때 이제 서로 달라붙지 않을 거예요. 달라붙는다는 말은 조금만 구글 스케치업을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붙이고 싶은 그러니까 이동을 할 기준대는 끝점을 잡으시고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하죠. 이때 수영장의 끝면을 맞춥니다. 그러면 고려대학교표 수영장이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따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대학교만 맞춰서 잡아서 이렇게 마음대로 배열 수정 혹은 앞뒤 수정 해도 절대 이 수영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예쁘지 않아야겠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예쁜 두께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이 이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도 원래 고려대학교 마크는 원래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그리고 회전하기 기능에 또 이제 한 가지 더 쓸만한 게 각도기가 있어요. 각도기는 이제 뭐 원하는 곳에 두시고 축을 잡으신 다음에 몇 각도를 조정을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면을 하나 그리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각도기를 끝점을 잡고 원하는 각도, 뭐 끝점을 잡아주고 각도가 밑에 나오죠. 45도로 해보겠습니다. 45도 하면 45도가 이 점에서 45도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이 사각형을 45도로 틀고 싶다. 그러면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축이 여기가 되겠죠. 회전 도구를 이용해서 45도로 이렇게 네모를 털어주실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이 45도로 기울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좀 더 보기 편하시게 정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정사각형도 회전하기로 45도 기울여서 시작점이 모아지질 않았네요. 시작점을 모아주시고 45도 회전을 하면 정확하게 이제는 마름모가 되었네요. 정마름모가. 이런 식으로 각도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각도기와 회전하기를 이용해서 원하시는 방향 혹은 원하시는 축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돌리거나 편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여태까지 그려온 3D 이미지를 2D 이미지로 한번 변환시키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표 수영장이 만들어졌죠. 여기 이 그림을 이제 2D로 변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내보내기에 2D 그래픽을 하시면 원하는 이미지로 지금 현재 모습, 지금 이 현재 모습이 그대로 2D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을 하면 이와 같이 배경도 이만큼 크고 딱 원하는 사이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템플릿을 이제 하얀색 공학을 사용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배경은 모두 하얀색으로 되고 오브젝트만 딱 공중에 떠 있는, 이렇게 해서 좀 편집하기 쉬운 그림이 만들어지죠. 만약에 배경이 뭐 회색이라든지 초록색이라면 좀 다른 그림 혹은 뭐 논문 그림이라든지 뭐 프레젠테이션에 추가를 시킬 때 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배경은 흰색이 좋은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아까 배경이 너무 컸죠. 그러면 좀 꽉 차 보이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좀 2D로 내보내고 싶다 그러시면 이 구글 스케치업을 줄입니다. 구글 스케치업을 원하는 크기로 이와 같이 줄여서 좀 가득 차게 확대도 하고 돌려가면 약간 가득 찬, 원한다면 좀 더 줄이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잘린다면 정말 잘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잘리게, 안 잘리면서 좀 가득 차고 예쁘게 이 구글 스케치업 프로그램 자체의 크기를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내보내기를 해볼게요. 파일에 내보내기 2D 그래픽을 하고 고려대학교 수영장 2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가득 찬 그림이, 우리가 처음에 보였던 구글 스케치업에서 봤었던 그 3D 이미지가 그대로 2D로 바뀌어서 나갑니다. 이제 설정하기에 따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크기를 키워서 다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걸 첨부하실 때 보면 이제 위에서 본 모습 혹은 뭐 정면 모습 뭐 이런 모습들을 좀 깔끔하게 보고 싶으실 때가 있으실 텐데요.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에
표준 뷰로 가시면 맨 위, 그러면 딱 위에서 본 모습이 딱 나옵니다. 이 상태로 맨 위를 해두시고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위에서 본 그림이 나가는 거겠죠. 그리고 표준 뷰를 전방, 그러면 고려대학교하고 붙어있는 전방 모습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소메트릭이라고 있는데요. 이소메트릭을 하시면 전체적인 모습, 이 그림이 3D 그림이구나를 알 수 있는 정도의 뷰가 나옵니다. 여기서 물론 뭐 궤도를 이용하셔서 좀 더 예쁘게, 내 생각엔 이게 더 예쁜데 싶은 대로 각도를 바꾸셔서 2D로 내보내기 하시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구글 스케치업의 기초적인 면들, 그리고 뭐 그런 면들을 그런 도구들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런저런 자잘한 팁들, 제가 알고 있던 팁들이나 또 뭐 도움이 될 만한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내일은 이제 실제 어떠한 구조물을 하나 그려보고 그 그린 구조물을 가지고 3D 프린터로 실제 메이커봇이라는 이제 제품을 이용해서 실제 3D 프린터로 프린팅되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알려드렸던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